취미. 취미라는 건 적당하면 좋지만 과하면 문제가 되곤 하죠. 그리고 오늘 다룰 사건은 취미에 깊게 빠지는 것을 시작으로 벌어진 범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카게 요오코. 도치기현 출신인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별 문제 없이 성장해 고등학교 졸업 후엔 일본 자위대에서 여군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무렵엔 같은 직장에서 2살 연상의 군인을 만나 결혼했고 22살 때 자위대를 퇴직, 이후로는 2아이를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2년 그녀는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가을 무렵부터 한 가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아르바이트는 TCG, 즉 트레이딩 카드 게임 판매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희왕이나 포켓몬 카드 게임 같은 걸 보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22년 일본 기준으로 그 시장 규모는 3,449억엔, 우리 돈 약 2조에 달하는 굉장히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실제로 제가 있던 시골인別府만 해도 카드샵 몇 개 정도는 있었죠. 아무튼 카드 게임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녀는 처음엔 전혀 지식이 없었지만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내가 가게를 차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그녀는 경영에 대한 지식은 없었지만 장래성이 충분한 직종이라고 생각했기에 개업을 마음먹고 이를 친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이를 격렬하게 반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실제로도 작은 업체를 경영했기에 가게 운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이 일을 하고 싶다며 끝까지 밀어붙였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대로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습니다. 당시 아버지 이외에도 그녀의 개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녀는 주변의 반대를 무시하고 결국 개업을 결정했는데요. 그리고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죠. 당시 그녀가 가게를 내려고 했던 곳은 도치기현 우츠노미야시의 오리온 거리라는 상점가로, 이곳은 자리는 무척 좋았지만 근처에 다른 카드샵도 많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의 가게가 많은 곳에 새롭게 가게를 연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행동이지만 당시 요오코는 부부의 적금을 깨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총 630만엔 정도의 자금을 모았고 2013년 7월 가게를 개업합니다. 한편 그녀의 이런 오픈 준비를 유심히 지켜보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송국 PD였는데요. 사실 전직 여군 출신이 카드샵을 개업한다 라는 게 결코 흔한 일은 아니다 보니 유명 방송국에서 그녀의 오픈 준비를 취재하러 방문했고 이내 혼지츠 가이텐시마스 라는 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점 첫날엔 생각보다 무척 많은 손님이 방문해 목표로 했던 매출 금액을 달성하는 등 좋은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방송의 영향으로 초창기 운영도 순조로웠고 그녀는 블로그를 개설해 손님과 소통하는 등 언뜻 보기엔 문제없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비록 방송의 영향으로 오픈 초기에 많은 손님이 몰렸지만 이내 이런 열풍은 시들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녀는 카드게임은 좋아했지만 이쪽 업계에 대한 정보나 경영에 있어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라는 장르는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질리지 않도록 점점 더 새롭고 좋은 카드가 나오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지금 당장 비싼 카드가 있다고 해도 금방금방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가게 운영도 운영이지만 카드의 시세 파악 및 재고로 쌓아둔 카드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고객이 카드를 구매하지 않으면 가게는 그저 무료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일 뿐이기에 수입은 없고 유지비만 지출되기 마련이었죠. 당시 그녀의 가게는 임대료만 18만엔이었기에 이내 적자는 점점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쌓여가는 적자를 면하기 위해 그녀는 점점 가게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었고 이내 육아와 가사 일에 점점 소홀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에 군인인 남편이 육아와 가사를 도맡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은 주변 지인들에게 아내가 가게 일만 생각해 라며 불만을 토해내기 일쑤였다고 하네요. 한편 가게의 일손이 부족해지자 그녀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학생이었던 이 아르바이트생은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었기에 새로운 이벤트의 기획 등을 요코에게 어필하는 등
다양한 제안을 하며 가게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오픈한 지 1년 만에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재고 정리 도중 어째서인지 가게에서 보유한 카드의 숫자가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는 처음엔 손님이 도둑질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범인은 앞서 말씀드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참고로 그가 카드 몇 장 얼마나 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가 훔친 카드는 50만엔 상당의 물건으로 그는 카드를 훔쳐 다른 카드샵에 판매해 현금을 챙겼다고 합니다. 도둑질이 발각되자 아르바이트생은 훔친 금액은 어떻게든 갚겠다며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그녀는 학생의 가족과 합의를 보았는데요. 문제는 막상 합의를 보자 학생 측 가족은 피해 금액을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렇듯 가게 경영도 힘든 와중에 도난 사건까지 발생하자 잔뜩 스트레스를 받게 된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되었고 이내 남편과 싸우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2014년 말 요코는 결국 카드샵을 이전 및 축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이미 빚이 많았기에 설령 가게를 옮긴다 한들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2월 무렵 가게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하죠. 원래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가족도 일도 어느 쪽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던 약한 자신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폐점을 예고했고 결국 2015년 1월 가게 운영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300만엔 정도의 빚뿐이었죠. 인생에 있어 실패라는 것은 누구나 겪는 법이기에 여기서부터 다시금 잘 해나간다면 문제는 없었겠지만 그녀는 가게를 그만둔 후에도 여전히 카드게임에 집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남편은 머리끝까지 분노,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고 폐점 이후 1개월 만에 그녀는 결국 남편과 별거하게 되었죠. 당시 남편은 그녀를 쫓아냈지만 그래도 두 아이의 어머니였기에 그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코에게 있어 그 돈은 적게만 느껴졌죠. 그리고 이는 앞으로 벌어질 범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2015년 9월 화학물질을 다루는 한 회사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 내용인즉슨 카게 요코라는 사람이 가명을 써서 탈륨을 구입하려고 해요. 였는데요. 이 탈륨이라는 물질은 원래 쥐약이나 개미약 등으로 개발되었지만 독성이 매우 강해 현재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복용 후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암살용 독극물로 많이 사용되었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정적을 암살하는 데 주로 사용했던 무서운 독극물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확인 전화를 했고 남편이 그러고 보니 예전에 집에 있던 술을 마시고 몸 상태가 나빠진 적이 있어요 라는 말을 했기에 경찰은 그가 마셨다던 술을 입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이 소주 안에선 탈륨이 발견되었죠. 이에 경찰은 정황상 아내인 요코가 남편에게 원한을 품고 살해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15년 10월 29일, 이날 요코는 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바로 한때 자신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이었죠. 그녀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를 노려 여벌 열쇠로 몰래 집에 들어가 남편이 종종 마시는 술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여기에 집어넣은 것은 리신이라는 맹독성 물질이었죠. 참고로 이 리신이라는 물질은 보거독보다 강한 독으로 복용하게 되면 심한 고통 끝에 사망하게 되는 정말 위험한 독극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그녀를 몰래 감시하고 있었고 남편이 살던 건물엔 CCTV도 있었기에 그녀가 집에 침입하는 모습이 전부 찍혀 완벽하게 물증이 남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독극물을 넣은 술을 증거로 압수할 수 있었죠. 이내 2015년 12월 경찰은 그녀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그녀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일부러 치사량에 아슬아슬할 정도로 넣어서 몸을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녀는 단지 괴롭히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라며 자신의 행위에 살인은 없었다고 주장했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폐업 이후 남편이 돈을 전부 관리했고 돈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기에 살해하려 했다. 남편이 보내준 생활비가 적어서
불만과 원한이 쌓여 저지른 범죄다 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피해자는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 리신의 독성을 잘 모르고 한 일이며 살인은 없었다 라며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남편은 재판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서운 인간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빨리 이혼하고 나와 아이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판결 공판에서 재판장은 집에 비치한 술은 제3자가 마실 가능성도 있으며 매우 악질적이고 위험한 범행이다 라는 말과 함께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이후 그녀는 항소하지 않았고 2024년 기준으로 출소한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현재 소식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카드샵을 차린 끝에 남편을 살해하려 했던 아내의 이야기,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남편분과 아이들이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민서였습니다.